1년, 2년이 지나도 열심히는 살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지쳐요, 여러분. 3년 안에 부자 되기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매일 뛰어요? 그거 못 뜁니다. 그냥 책을 읽고 흘려버리면 그냥 박수치는 관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꿈꾸는 대로 사는 법입니다. 즉 꿈을 이뤄내는 법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도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엑시트 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었어도 부자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종잣돈을 모으던 시절부터 저는 기록을 하고 제가 기록한 거를 하나씩 이루어왔거든요.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 큰 성공을 만들어냈는데 해을 읽은 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목표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엑시트 플래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이 플래너에서는 다른 기존의 플래너하고 좀 차별화를 많이 뒀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하고는 그 내용 구성이 다릅니다. 플래너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참고해서 보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꿈꾸는 대로 사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엑시트 플래너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엑시트 플래너 대량으로 판매를 목표한 게 아니어서 일단 저희 행복재테크 공부하시는 회원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판만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받아보신 분들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좀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거고 소량으로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뭐 더 인쇄하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실버 버튼 언박싱도 안 했는데 플래너는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이로도 할 수 있고 양장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단가가 들어가더라도 찢어지지 않게 이게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죽 양장본으로 했고요. 띠지를 벗겨내고 나면 고무 밴드를 통해서 벌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밴드도 있으면 좀 단단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플래너에 제가 3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타이틀을 여기에 달았습니다. 제가 3년이면 공부를 해서 충분히 결과까지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커뮤니티를 1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봐왔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거의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타이틀을 제가 했던 것이고 이 플래너도 제가 직접 성공하고 우리 회원분들이 좀 성공한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왜 나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실제로 제가 제 사촌동생을 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자기계발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새벽 미라클 모닝을 하고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자기의 좀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겁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뭐 자격증을 하나 두 개 늘 수 있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좀 성공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엑시트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투자를 하는 거,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기술까지 장착을 해야지만이 내가 부의 사다리로 올라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미라클 모닝, 긍정학원 그 다음 단계를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그 다음 단계까지 거쳐야지만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면 뒷짐지고 돈을 편하게 벌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평범한 삶을 살게 되면 급여 300만 원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는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본을 통해서 또 다른 자본을 쉽게 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를 세팅을 해야지만이 내 삶이 노동을 통하지 않고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거 말고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자처럼 이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플래너로 구성을 해놓은 게 기존 플래너와 차이점인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챕터를 크게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시작하라. 세 번째, 성공으로 엑시트하라. 자, 크게 3챕터고요. 엑시트 책을 보셨던 분들은 맞습니다. 엑시트 책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엑시트 책만 읽어서 그 다음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정말 방향성 제시가 될 것인데, 플래너를 구입하신 분들은 엑시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신 다음에 기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바로 사업부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하는 것보다 여러 난관을 극복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마음먹은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합니다. 대부분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타겟팅을 정했으면 그 목표는 꼭 완수를 해냅니다.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자의 생각으로 세팅을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챕터 1에 해놨고요. 크게 구성은 최고의 나, 부자가 된 나의 모습, 강한 멘탈 만들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최고의 나는요, 내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요,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저는 항상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좀 신나게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나 만들기라는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된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그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건에 맞는 도전하는 그 단계에서 최고의 모습을 한번 글로써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는 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면이 걸려야지만이 자신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는 자신감을 북돋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자가 된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 종잣돈 모으던 시절에 그때 한 1,000만 원 좀 넘었을 때였어요. 미래에 부자가 되면 어떤 모습이지? 그 상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카페 중에 10년에 10억 모으기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10억도 상당히 대단한 숫자였거든요, 그 수치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다른 분들의 또 글을 봤더니 노력을 해서 충분히 50억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50억 부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한번 적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적었어요. 제가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더니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꿈을 기록하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이건 다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대로 한번 글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 적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미지를 붙이는 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임의적으로 해놨는데 이때도 붙였던 게 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수영장이 딸린 집을 저는 꼭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딸린 집을 2채나 저는 매입을 해서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싶었던 자동차도 다 타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현재의 상태에서 또 붙이고 있는, 마음속에 붙이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좀 큰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소나타가 안 좋은 차는 아니에요. 아반떼가 안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타겠다고 마음 먹으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꼭 사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고, 또 자동차는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차를 탈수록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꼭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회원분들께 돈을 벌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도 여행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자, 그런 것도 여기에 좀 다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높게 만수르처럼 그런 대저택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글로 쓰고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위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취욕이 또 생기고요. 그 지점에 다다르면 또 그 다음 또 꿈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도 1,000만 원이 있을 때 50억 부자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이뤄낼 수 있는 수치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엑시트에서 강조했던 강한 멘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걸 앞에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몇 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강한 멘탈 만들기, 이거의 글을 읽어보시고 또 이거를 응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글들도 적어가면서 이거는 계속 단련시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멘탈도 훈련을 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거를 내 생각으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좀 소화를 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최고의 나, 부자가 된 나의 모습, 강한 멘탈,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시라고 제가 앞부분에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드디어 행동을 할 때입니다. 부자가 될 거야 마음 먹었으면 현재 내 자산이 없어도 있어도 내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 현황 체크를 해야만 하고요. 나의 자산 변동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자산 현황은 여기에 월 수익, 월 고정 지출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좀 좋겠고요. 여기는 넷플릭스, 멜론 이거 적어놨는데 이런 거를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즐겁게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음악도 잘 들으면 좋죠. 영화 보시면서 해도 좀 충분합니다. 네, 엄청나게 막 가소비만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소비를 적어두게 되면 자기가 소비를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잖아요. 가계부를 쓰는 것도 내가 얼마 쓰는지 몰랐을 때보다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알았을 때 훨씬 더 소비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월 얼마씩 모아가는 것인지, 자산은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채까지 같이 포함하시고 이렇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의 자산 현황을 먼저 한번 파악하는 칸, 여러분들이 엑시트 플래너 작성했을 때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하고 아까 미래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 이제 그 모습에 다가가는 거죠. 이제 이거 다음에는 나의 자산 변동 체크라고 해서 제가 분기별로 넣어놨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에 4번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매달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딱 들여다보고 이만큼 불었네? 이만큼 불었네? 그렇게 하면 돈 늘어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1분기에 내가 현금 자산이 얼마 있고 근데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자, 오피스텔 매입한 게 여기 메모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급여 플러스 이제 오피스텔 매입했으니까 월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메모를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더 추가로 매입한 건 없지만 오피스텔이 1,000만 원 상승했어요. 저도 부동산을 처음에 매입하고 나서는 KB 부동산 시세표를 계속 봤거든요. 팔지 않은 이상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시세 상승이 된 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또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계속 가는 길이 좀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기별로 이런 부동산을 매입했으면 부동산 시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급여 대비 현금 자산도 얼마씩 늘어가는지를 여기다 기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자산이 50억 될 때까지는 순자산을 구하지 않았어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를 5억짜리를 샀어요. 상가를 5억짜리를 사면서 4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5억 자산가인 거지 1억 자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50억 될 때까지 순자산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좀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게 확 느껴지거든요. 상가를 5억짜리 2개 샀으면 이제 10억 자산가인 거예요. 거기서 굳이 순자산을 구하지 말고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산은 100억 넘고 나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순자산 구하지 마시고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없는 분들은 너무 실망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종잣돈을 1억 가까이 모았을 때부터 저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구입할 여건이 안 되고 종잣돈을 모으는 분들은 내 현금 자산이 늘어가는 거를 기록하시면 되고, 현금 자산 플러스 여기 뒤에는 공부하는 거를 내 지식이 또 늘어가는 게 계속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종잣돈을 모을 때 그때가 가장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때예요. 다른 분들은 돈이 있으면은 공부를 하지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돈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다 완성을 해놓고 돈 생기자마자 돈을 바로바로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돈을 모아가면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완성해 가는 거, 그거를 기록해 가시면 충분히 이 과정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습관 노트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이 습관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엑시트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66일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만들어진대요. 또 66일을 하지 않게 되면 습관이 버려지게 된대요. 만약에 운동도 안 하다가 66일을 반복하게 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딱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늦잠도 한 66일을 자게 되면 몸이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을 좀 버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흡연, 음주, 불필요한 모임, 안 좋은 습관을 좀 버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독서하고 경제신문 읽고 이런 칼럼 읽고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부분만 좀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부자가 되는데 좀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관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1, 2, 3, 4, 5부터 해서 66일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해서 내가 지켰냐 못 지켰냐로 체크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할 때마다 똑같은 걸 해서 66회를 반복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패턴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습관이 지금 만들어졌다 하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66일을 추가로 한 번만 더 해봐야겠는데, 그런 분은 반복해서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자의 포트폴리오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란 돈,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진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월세, 사업장에서 이런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투자 공부를 완성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매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지만이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고, 경매 5년 했어도 매번 경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의 세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넣어둔 겁니다. 또 플래너 보시면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보상하기 이런 칸을 넣어놨습니다. 내가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 선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두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선물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목표를 갈 때 또 되게 힘든 난관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럴 때 되면 미리 여행을 잡아놔요. 여행 일정을. 이거를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이런 여행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종착지 바로 앞에 이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조금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니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좀 힘듦을 겪었을 때 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간 계획, 월별 계획 해야 할 일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플래너를 만든 취지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지쳐요, 여러분. 운동도 일주일에 7일 다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일주일에 5일을 하면 괜찮아요. 3일까지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큰 타이틀만 정해두시고 그 큰 타이틀을 완성할 수 있는 월별 계획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월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는 목표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타이틀도 3년 안에 부자 되기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매일 뛰어요? 그거 못 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를 계속 충전해 가면서 해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푹 쉬셔도 돼요. 여행 가셔도 돼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목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도 연간 계획, 월별 계획,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또 해야 할 일 적어놓고 못한 거는 다음 달로 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중장기로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게임이 아니라 중장거리 게임이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연력을 빼놨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큰 타이틀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달의 계획해서 원력을 빼놨습니다. 이 칸에다가 이달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고 2주의 목표도 그냥 작게 메모만 해두세요. 작게 메모해 두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2주의 타이틀만 적어 두시고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력 다음에는 바로 투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달에 만약에 경매 공부 완성을 했으면 그럼 경매 공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만 할까, 그거를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으로 엑시트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간접 경험에 적어놨는데 이게 아까 엑시트 플래너하고 다른 플래너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습관 기록장 뭐 이렇게 월별 투두리스트 이런 건 다른 곳에 있는 곳인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간접 경험. 성공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성공인들이 했던 거를 잘 따라서만 해도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낼 수 있는 목표이고 그 포인트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자 공부 로드맵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1단계 뭐 유튜브나 책에서 성공 사례를 찾고요, 용어 정리를 좀 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유튜브나 책에서는 아직 내가 그 지식을 온전히 다가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커뮤니티 행복채트 카페 가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칼럼을 올려놨고 회원분들이 이런 과정에 도전을 해서 그런 경험담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3단계로는 다들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 성공 사례를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말 온라인으로서 이 성공 사례가 어떤 물건인지, 어떤 포인트가 됐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내가 체계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책과 칼럼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공 사례까지 분석했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3년, 5년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2달 정도의 기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의 한 5년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조각조각 모았던 그런 지식들이 더 좀 체계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4단계까지 하면 간접 경험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이 내가 기존에 분석했던 포인트하고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공부의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든지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제가 6단계를 나눠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단계별로 여기에 메모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온라인 인맥 쌓고 오프라인 인맥 쌓기라고 해놨는데 엑시트 책이 정말 많이 팔렸지만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가 팔렸지만 왜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나 혼자 도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커뮤니티죠. 같은 관심사가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팅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온라인에서 댓글로 소통해 보시다 보면 온라인에서 인맥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 과정에서도 내가 실전을 하다 보면 뭐 세무사, 법률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런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공부를 다 끝났는데 또 그때 온라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색해서 안 돼요. 이것도 처음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내가 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인맥은 사회 직장인에서 얻는 인맥이랑 좀 다른 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런 인맥들이 한 명 한 명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 읽기를 해놨습니다. 책 칸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2칸만 채운다 하더라도 지식이 정말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 리스트를 한 번씩 적어보면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 이 저자가 항상 책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도 간단하게 그냥 한 줄 두 줄로 한번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리뷰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거는 뭐 카페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에 메모를 해두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요, 저도 처음에는 책장에 책들이 막 쌓여갔는데 나중에 이 책들이 정말 더 많아져서 보관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어쨌든 이 책들도 저는 다 처분을 했거든요. 판매한 게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에 기록을 남겨두면 이게 여러분들의 개인 도서관이 되는 거고,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에 남겨놓는 것도 여러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오프로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별 공부 완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시로 지금 뭐 경매 공부를 마스터하려고 하면 이 경매 공부 마스터하기 위해서 책 읽기, 권리 분석, 뭐 성공 사례,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하다 보면 좀 궁금한 점이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내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보완할 점을 적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공 사례 분석,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 칼럼을 보더라도 책에서 보더라도 그냥 책을 읽고 흘려버리면 그냥 박수치는 관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읽던 칼럼을 읽던 저도 똑같이 이거를 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칼럼에 나온 사례를 정말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나 카페에 나와 있는 사례나 뭐 그런 사례를 정말 찾아보면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아가면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실제로 얼마큼의 금액이 들어가서 얼마가 남았는지 정리를 해보신다고 하면 점점 더 이런 성공 사례 물건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도 정말 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모의로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경매도 모의 입찰을 하는 거고, 이런 성공 사례도 처음에는 모의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점점 더 실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신감도 붙고 조금 더 꼼꼼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실전 물건 분석이에요. 아까까지 사이버로 열심히, 온라인으로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실제 나중에 칼럼을 보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매물 포인트, 앞에 분명히 투자 포인트 정리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작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지도를 샀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지도를 사가지고 그 지도에 이 빌라 가격을 포스트잇으로 다 한번 붙여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는 평당 얼마, 여기는 몇 평짜리가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시세를 다 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신에 이 정도는 적당하구나 아니구나 라는 제가 감을 잡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분석 같은 경우도 너무 멀리 있는 지역 아니더라도 내 집 앞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가면 점점 부동산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 포인트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건 이것 때문에 좋구나, 이건 이것 때문에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은 따라하기, 분석하기, 메모하기, 이거를 꼭 하시면 이거를 남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맥 지도, 아까 제가 인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투자를 하러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 분 한 분도 저는 제 소중한 인맥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들도 제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물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혼자서 다 갖추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힘을 보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맥이 생겼으면 그 인맥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인맥 관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항상 하거든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을 한번 해두면 이 선물이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선물도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맥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도 노력으로 인맥이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요 인맥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평소에 이런 선물은 되게 적당하구나, 비싼 게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기 선물 리스트를 한번 모아 보시고 특별한 날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보내주면 더 좋아요. 올해 지금 2022년 1년을 지내왔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목표를 적어놓고 계속 해왔지만 1년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달성한 목표, 달성하지 못한 목표, 또 더 갖춰야 될 지시, 이렇게 한번 1년 리뷰를 해보게 되면 이게 다음 해를 또 더욱 알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뭔가 적어놓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가게 되면 1년을 더욱 알차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향성도 정말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내고 이 성공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적어놓고 꿈을 이뤄가는 그런 부자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엑시트 플래너 정말 제가 종잣돈을 모으고 성공하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씩 기록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꿈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그 꿈들을 모두 이뤄내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